그러면 지금 OECD 국가들 대체적으로 진위계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있죠. 0.32니까 돼요? 좋아요, 나빠요? 불평등 정도가 심해요, 안 심해요? 여기가 OECD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평균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진 않은 나라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꽤 평등한 나라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항상 옛날에는 안 썼는데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진위계수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진위계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금융소득분이 제외돼 있어요. 금융소득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비교적 OECD 국가들 중에서 약간 괜찮은 것처럼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경제가 몇 년이죠? 990년. 2016년까지 조사를 보면 경제가 몇 배 성장했어요? 26년 동안? 자, 대체적으로 4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4배 정도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성장률이 꽤 좋은 나라예요. 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진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해버려.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져도 애지간히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잘 보세요. 1인당 경제 성장은 3배 했어요. 제일 가계소득 상위 10%는 2배 정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위 10%는 뭐예요? 거의 30년 동안 그럼 가난한 놈들 10%는 30년 동안 거의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만 심각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뭐가 가계 상위 10%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기업만 돈 번 거예요. 기업만 돈 번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모든 기업이 돈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라에 돈 벌었을까요? 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잘 보시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분배의 국가가 있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요. 1980년에 현대를 다니나 동네에서 철공소를 다니나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을 졸업해서 반드시 대기업을 가야 될 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 중에서 초대기업은 아니에요. 초대기업은 더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른 기업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게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하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을 분할시킨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에, 그리고 자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지배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배하고 싶으면 분할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지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기업의 부당 이득분의 일부를 얻어먹는 대가로 적절하게 타협되어 있는 나라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문제냐? 기업이
자, 기업이 저축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기업은 저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 돈을 빌려야 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기업이 저축하는 나라예요. 심각한 문제죠. 기업이 저축하고 빚은 누가 내요? 네.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이 전부 이득분을 갖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대기업 노동자한테 나눠줘. 나머지는 저희들끼리 싸우게 해요. 저희들끼리 싸우게 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냐? 돈이 적어요. 그런데 돈이 적어서 근데 뭔가 자기도 성장하고 싶어. 근데 개인이 가족 단위에서 재산을 형성하고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아니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유혹을 해서 빚을 내게 하는 것이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망하겠어요?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금융자본주의라고 하지. 이해돼요? 자 이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상위 0.1%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인 중위소득 근로자의 30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볼게요. 전남대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남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남대 전체에서. 예? 총장? 총장이겠죠? 몰라요. 나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총장이겠죠? 그러면 가장 봉급을 적게 받는 사람 누굴까요? 용역 근로자들이죠. 용역 중에서도 대표적인 용역이 청소 용역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같은 직장에서 그 차이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의 차이가 몇 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몇 배 정도까지는 여러분 같은 몇 배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0배? 10배 괜찮아요? 너무 20배? 아니 그 밑에예요? 5배? 5배? 예.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뭔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차이가 30배를 넘어섰다면 그건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덕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봉급을 엄청 많이 받아요. 원래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강의하면 또 돈 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자 이런 사람이 받는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 직장에 근무하는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을 넘었으면 안 되죠. 아무리 많아도.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은 몇 배 정도 차이 났겠습니까? 300배까지 차이 납니다. 300배까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CEO들이 받습니다. CEO들이. 자.